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요즘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파서 마음껏 다니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척추 질환의 통증을 해결하는 비술적인 치료법, 환자의 부담을 정말 최소화하는 그런 치료법을 전해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하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원장님,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참 중요할 텐데 생각보다 척추 질환은 많은 분들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척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질환을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우선 협착증을 설명드리면요.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변화 때문에 좁아져서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화면처럼 신경 다니는 통로가 넓어야 되는데 이것이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압박을 받고 아파지게 되는데요.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질환인 디스크는요. 네.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저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인데요. 저렇게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 특히 한쪽 다리가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 당겨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해서 견디지 못할 만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협착이나 디스크의 경우도 환자에 따라서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할 수 있으니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꼭 병원을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쑤신 게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니요. 여기저기 뭐 저리고 쑤신다면 분명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걸 텐데 그렇다면 통증 부위에 따라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척추의 많은 부위에 조금씩만 이상이 생겨도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리 쪽이나 엉덩이 쪽에 통증이 발생을 하면 허리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있으면 요추 4, 5번 사이에 이상이 있겠다라고 의심할 수 있고요.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 뒤로 종아리 쪽으로 통증이 있으면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있겠다 의심할 수 있는데요. 근데 꼭 한 가지 명심하실 건 허리 통증이 없이 다리만 아픈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럴 때에도 척추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리만 아프더라도 허리에 문제일 수 있다는 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체중 관리, 건강 관리 하듯이 사실은 척추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통증이 막 시작됐을 때 이제 간단한 치료법으로 잘 관리하다 보면은 수술까지 안 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모든 질환도 아마 비슷할 텐데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도 있고 빨리 나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척추도 마찬가지고요. 1단계 치료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보존적인 치료이고요. 운동 치료나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아니면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는데 조기에 내원하시면 이런 방법만으로도 통증을 해결할 수 있고 오래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2단계 비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 네. 신경성형술이나 증식주사 치료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지만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고정술과 유압술 아니면 인공 디스크 추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그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받아보셨는데 좀 도움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단계 치료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먼저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만으로 이 통증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는 거고 또 주사는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는 거죠?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았을 때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을 유발하고 이게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인대나 힘줄이 척추에 부착하는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면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염증성 반응을 내 몸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보다 탄탄하게 강화가 되어서 통증이 해결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한 달, 4주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6번에서 10번 정도의 치료 간격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법일까요? 네, 만성 통증을 수술을 받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 경우에 쓰일 수 있고요. 네. 1단계의 보존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신경차단술을 받기 꺼려 하시거나 아니면 신경차단술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경험하셨던 분인 경우에도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이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좋고요. 수술을 받았는데도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좋다고 하는데요. 증식주사 주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치료법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통증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술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고령이나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증식주사 치료를 받으시고 좋아지신 분들의 사례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후반 아버님의 사례인데요. 목이 좀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화면에 보시는 분은 67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수년 전부터 우측팔이 저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리도 좀 저린 증상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던 분인데요. 경추 MRI를 지금 보고 계신 건데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생겨서 신경을 누르면서 증상이 유발됐던 경우입니다. 대체적으로 1단계 보존적인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이 없고 네. 이제 수술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1단계와 2단계, 3단계 이 단계적 치료를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도 역시 2단계 중에서도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신 경우인데요. 치료를 거듭 받으면서 처음 증상이 환자분의 표현으로는 한 90% 이상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고요. 네.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별다른 통증 없이 그렇게 잘 생활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지난해 다르고 올해도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고 계실 텐데요. 특히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참지 마시고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꼭 맞는 치료법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니 전화 잘 주셨고요. 연세가 네네. 어떻게 되실까요? 79세. 70대 후반이시고요. 오늘 네네. 전화 주신 분들 다들 목소리가 너무 젊게 들리시는데 네네, 김묵화 감사합니다.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디가 아프세요, 어머님? 예, 저는, 이제 무릎하고는 상관없는 오른쪽은 무릎을 했는데요. 네. 엉치에서부터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 발가락하고 다 저리거든요, 손까지. 저린 증세가 있고 엉치는 좀 시큰거리는 증세가 있고요. 네. 걸을 때만 좀 시큰거려가지고 조금 고통을 받아요. 걸으실 때. 엉덩이 다리는 왼쪽이 저리고 아프세요? 저린 건 다 손도 저리고 오른쪽 다리 발가락 같은 데가 다 저리거든요. 오른쪽 다리가 저리시다고요? 오른쪽도 저리고 왼쪽도 저리고요. 근데 양쪽 왼쪽이 더 심합니다. 음. 양쪽이. 그러면 엉덩이 시큰거린다는 것도 양쪽이 다 그러세요? 아니요, 왼쪽만 그렇습니다. 엉덩이는 또 왼쪽만요? 네네. 네네. 혹시 이런 증상이 몇 년쯤 되셨을까요? 저는 한 1년 됐습니다. 1년 정도요. 1년. 방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걸을 때가 그렇고 다른 동작일 때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신 거고요.
아, 예, 쥐가 나기 때문에 저녁에 잘 때면 한 2번씩 쥐가 나거든요. 아, 네. 일어나려면 종아리가. 어머님 그 저 뭐 당뇨나 혈압 같은 다른 병은 없으시고요? 아, 저는 수술한 게 참 많습니다. 대학병원에. 혈압이나 당뇨는 없으세요 혹시? 아, 네, 있습니다. 당뇨도 있으세요 아, 혹시? 당뇨는 없고 당뇨는 혈압하고 고지혈. 아, 예. 척추 검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 어머님? 네네. 통증의학과를 한 몇 년 다녔습니다. 혹시 정밀 검사를 받아서 진단명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MRI를 찍었는데 네네. 그 협착증이고 3번, 4번이 좀 이렇게 음, 좀 안 좋다고 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 이제 통증의학과에서 주사 치료를 좀 받아보신 적이 있단 말씀이신 거죠? 아, 예. 전에는 받았어요. 그때는 조금 아팠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안 받으셨고요. 아, 네네. 네네. 어머니 그런 이제 협착일 때 초기에는 이제 1단계 치료로 증상이 쉽게 완화가 되다가 그럼 네네. 이제 잘 지내시는데 증상은 다시 또 재발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보통은.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실 일은 일단 처음에 그런 주사도 잘 들었기 때문에 주사를 한두 번 맞아보시고 약도 조금 드시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요. 네네. 전처럼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또 몇 개월씩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만 있으면 지금 치료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전과는 달리 이제는 주사를 몇 번 맞아도 증상 호전이 정말 별로 없으면 조금 이제 다른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뭐 전문병을 찾든 해서 이제 또 검사를 또 새로 해야 될 수도 있고 2단계 치료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사를 먼저 맞으시고 증상이 좋아지는지 아니면 똑같은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 때문에 뭐 약치료, 물리치료 받아봤는데 차도가 없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오늘은 비수적인 치료법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살펴볼 치료법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입니다. 원장님,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내시경을 이용해서 척추 질환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한쪽 방향으로는 40배 정도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게 되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치료기구를 넣고 이를 통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염증 부위를 보면서 치료하는 거라서 정확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확대를 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게 치료를 하고 그래서 성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상처가 작고요. 근육의 손상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일상생활의 복귀 또한 빠르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이나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들어보니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목이 아픈데 가능할까요? 저는 허리가 아픈데 가능할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질환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일까요?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협착증과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척추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전이 등에 따르는 협착증도 이 양방향 내시경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실제 치료를 받고 좋아지신 분들의 사례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아버님이신데 통증이 5년 정도 되셨고 신경 성형술도 받아보셨는데 큰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은 MRI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걸으면 또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땡기고 아파서 힘들었던 분인데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1단계 치료가 잘 들었는데 점점 이제 그 1단계 치료 효과가 없으니까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술까지 받았지만 그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이제 힘들어했던 분입니다. 이럴 때 이제 예전 같으면 뭐 바로 수술을 권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협착증을 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좁았던 신경 통로를 이렇게 훤하게 넓힐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치료 이후에 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걸을 때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 다리가 땡기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오. 지금은 다니시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하실 정도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고령인 분들은 큰 치료를 받으시기가 좀 부담이실 수 있는데 다음 사례가 90대 어머님이시네요. 네, 이분은 9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오래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그냥 허리 아픈 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셨는데 2년 전에는 흉추 12번에 뼈가 부러져서 척추 성형술을 받았는데요. 네. 그 이후로 서서히 다리도 땡기고 아프고 걸을 때 좀 중심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였던 분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흉추 12번과 1번 사이, 요추 1번 사이, 그리고 요추 1번과 2번 사이, 그리고 요추 2번과 3번 사이에 협착이 서서히 더 진행을 해서 이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치료를 못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같은 경우는 고령이어도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내시경술을 통해서 좁았던 저 세 부위의 통로를 넓게 할 수가 있었고요. 이후에 그렇게 통증이 차츰차츰 감소해서 지금은 걸으시는데 큰 지장 없이 이렇게 잘 다니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올해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68세예요. 네, 60대 후반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김우커 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 드릴 테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아프신가요? 제가 그 허리 수술을 10년 전에 해가지고 핀이 2개가 박혀 있어요. 네네네. 고정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허리 엉치하고 왼쪽 이렇게 종아리 옆에 네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음을 잘 못 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언제부터요? 그게 좀 됐는데 작년 3월 달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서울서도 받고 여기 전주에서도 몇 군데 받고 네네네. 올해 3월 달에 시술도 했었어요. 근데 아무 3월 달에, 여기도- 예, 지난 3월에 시술까지 받으셨다고요? 예, 그러고 또 지금은 제 한원에서 침을 맞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네. 어머니 그러면은 지금도 여전히 걸으실 때마다 고기가 아프니까 걷는 게 좀 힘드신 상태인가요? 그러죠. 어머님 저기 시술까지 받으셨으니까 네. 정밀 검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진단명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진단명은 그냥 협착증, 디스크 네네. 이 정도거든요. 근데 네. 전부 다 가도 그렇게만 나오지. 나는 엄청 아픈데 네네. 병원에서는 이 정도면 그렇게 아프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답답하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네네네. 나는 아파서 걸음을 못 걷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병원에서는 이 정도면 그렇게 네네네. 아플 정도가 아니니까 약 먹어보고 안 되면 시술하고 시술이 안 네, 되면 맞습니다. 수술을 하자 이런 식이더라고요. 예. 어머님 실제로 네. 이제 10년 전에 이제 뭘 집어넣은 수술, 이제 보통은 네. 아마 이제 고정술 유압술일 텐데요. 네. 그걸 하고 나면 네. 어머니 같이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시점인가부터 또 아프기 시작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환자들을 보면 이전에 수술 받았던 그 주변 부위가 나빠지면서 네. 신경이 눌리게 되어서 이제 증상이 유발되는데요. 네. 어머님이 이제 그런 상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영상을 바라보는 의사들의 시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 그렇게 표현하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네. 근데 이제 실제로 1단계 치료까지 받고, 그 다음에 시술 아마 신경성형술이나 풍선확장술 같은 방법을 받으셨을 텐데, 네. 그런 것까지 받은 다음에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지만 되는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탐탁치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치료를 받았던 병원도 괜찮고 아니면 좀 가까운 다른 자문병원도 괜찮은데요, 어머님. 그 영상을 들고 조금 더 면밀하게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협착이라는 게 신경 혼로가 좁아졌다는 것인데
정말 심하게 좁아져도 문제가 되지만 약간만 좁아져도 신경이 절묘하게 눌리고 있으면 어머니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머님의 요 가려운 부분을 탁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네. 자료를 좀 챙기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몇 군데 좀 가까운 전문병원을 찾아가셔서 좀 면담을 좀 다시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네. 어머님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어머님 답답하셨던 마음을 우리 김우코 원장님께서 딱 긁어주신 것 같아요. 아마 수술 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통증이 찾아올 수 있고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있을 텐데 그걸 좀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마침 우리 어머님처럼 고정술 한 차례 받으시고 또 통증이 찾아오신 분의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받으셨던 분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장님 함께 봐주시죠. 네네. 아마 비슷한 사례일 것 같은데요.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못이 6개나 들어가 있는 야. 조금 더 큰 수술 받으신 분인데요. 62세 여자 환자분인데 8년 전에 요추 3번과 4번과 5번 사이에 고정술 유압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 이후에는 잘 지내셨는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다리가 좀 아픈데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잘 때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네. 그 3번과 4번, 5번 사이에 고정술 유압술이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윗부분인 요추 2번과 3번 사이 그리고 그 바로 아랫부분인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방금 전화 주신 어머님처럼 특히 요추 5번과 1번 사이는 협착증이 심해 보이지 않는데 네. 신경이 절묘하게 눌리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었던 분인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통로를 넓히게 되고요. 이 이후에 특히 밤에 잘 때 그런 통증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사라져서 지금은 다리를 뻗고 편하게 주무시는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네. 방금 전화 주신 어머님과 같은 비슷한 사례인데 꼭 다른 전문병원을 찾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우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새롭게 이제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요즘은 맨발 걷기가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발 주변의 근육이 다시 움직이면서 새로 안 쓰는 근육을 쓰게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또 자세도 교정되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장기 이식을 하신 후에 면역 억제제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좀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내 몸에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맞지 않는지 슬기롭게 선택하셔서 적당한 운동 방법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몸에 참 많은 관절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도 역시 가장 많은 우리의 체중을 바치고 있고요. 네. 또 그만큼 부담이 있고 통증이 생기는 부위는 무릎입니다. 원장님, 이 무릎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그 무릎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진료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을 종합해 보면 움직일 때 통증, 그리고 관절 주변이 붓는 증상, 그리고 관절을 움직일 때 마찰음이 느껴지거나 또는 들리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무릎 관절은 뼈와 연골 그리고 인대가 아주 복잡하게 주머니 안에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때 작은 그 상처가 나게 되면 이 상처가 계속 움직임을 통해서 반복되고 악화되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염증이 유발되면 관절이 붓게 되고 네. 그러면 또 관절을 덮고 있는 연골들의 물리적 성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골이 탈락되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면서 결국은 정상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악순환이 지속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퇴행성 관절염. 요즘은 사실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퇴행성 관절염, 이게 진행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는 퇴행성 관절염을 간단하게 단계별로 나눈다 그러면 초기 단계, 중간 단계, 그리고 말기 단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특징적으로 관절이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붓는 증상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쉬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번 생긴 무릎 붓는 증상이 한 번 생겼을 때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자주 반복되거나 하는 그 경우가 생긴다면 네. 내 무릎 관절이 관절염 중기 단계까지 왔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가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정밀 검사를 통해서 병변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병변의 또 위치와 그 크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관절염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때 적절한 치료 시기와 진단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까지 관절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 하면은 이제 무릎에 문제가 생겼고 관절염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단계적으로 치료법이 조금 달라집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관절염 단계에 따라, 진행 단계에 따라서 치료도 좀 달라지는데요. 관절염 초기 증상에서는 당연히 며칠 쉬거나 아니면 또 보존적인 치료로 약물 치료나 도수 치료 또는 재활 치료, 그리고 체외 충격파 이런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된다 그러면 이럴 때는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무릎에 연골 손상이 있는지 인대 손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꼭 해야 되고, 네. 이를 통해서 진단이 되면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나 또는 줄기세포 치료나 줄기세포 이식술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덜 침습적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병변의 진행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속도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골근위부 절거술이나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네. 또 인공관절 전치환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예. 좀 초기에 가능한 한 빨리 발견을 하고 좀 부담이 적은 치료로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자, 비수술 치료법들 가운데 먼저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사 치료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외래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주사 치료를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로이드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 또는 PDRN 주사, 증식 주사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위에 2가지 스테로이드 주사와 히알루론산 주사는 무릎에서 생길 수 있는 정상적인 염증 반응들을 억제시켜줘서 증상을 좋게 만드는 그런 치료 방법인 거고, 밑에 2개의 PDRN 주사나 증식 주사는 증상을 조절하기보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인대 손상이나 연골 손상들을 보다 정상적이고 튼튼한 조직으로 재생시켜주는 이런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이 증식 주사 그리고 흔히 말하는 뼈 주사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저희가 뼈 주사라고 얘기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염증 반응들을 아주 탁월하게 억제하는 반응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화재 경보가 울리는 알람을 끌 정도로 끄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건 시끄럽지 않지만 당장 어디서 불이 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한 번, 2번 정도 주치 전문의의 감독 하에 한두 번 정도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무방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여러 차례 쓴다 그러면 그 무릎 안쪽, 관절 안쪽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네. 파악할 수 있는 시기를 늦어지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에 비해서 증식 주사 치료는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는 건 아니지만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관절 주변에 주기적으로 주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 반응이 지나간 후에 동반되는 재생 조직 재생 반응들을 인위적으로 유도해서 손상된 연골이나 인대가 보다 튼튼하고 두꺼운 조직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천천히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환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맞습니다. 증식 주사 치료입니다. 자, 실제로 치료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66세 어머님께서 받으셨네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주사 치료 사례는 66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좀 쓰시거나 운동을 하면 무릎이 아프시고 관절 주변에 운동할 때 불편감이 있으시다고 얘기하셨는데 시술 전에 저희가 외래에서 정밀 검사 MRI를 해보니까 측면 사진에서 보면 무릎 앞쪽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하얗게 보이는 물이 많이 고여 있고, 그러네요. 네, 대퇴골 내과에 연골 손상이 약간 관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사 치료 3회 정도 시행을 하고 다시 정밀 검사를 했는데 무릎 앞쪽에 있는 관절 부종은 싹 사라졌고 연골 손상 주변도 안정화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던 우리 63세 어머님도 역시 증식 주사 치료를 받으셨어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환자분은 6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마찬가지로 무릎 주변에 불편감이 있으셔서 정밀 검사를 하셨는데 이분은 아까 환자분과는 달리 무릎 앞쪽뿐만 아니라 무릎 뒤쪽에도 물이 차 있어서 주로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 오를 때 불편한 감이 있으셨던 환자분이셨고요. 마찬가지로 주사 치료를 5회 정도 시행한 후에 내측 측부인대나 관절 주변 그리고 무릎 뒤쪽 부분에 염증이 많이 감소되고 안정화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44년생이에요. 44년생 어머니 그러면 이제 거의 80대 이제 초반 네. 접어드셨는데요. 무릎이 불편하세요? 네, 예, 원장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래서요. 네. 네, 양쪽이 다 불편하세요? 아니요, 왼쪽이 좀 심하고요. 네, 오른쪽은 왼쪽이 그냥 심하시고. 아직까진 괜찮아요. 그냥. 네. 그동안 혹시 치료받으신 건 어떤 거 치료받아 보셨어요? 치료는 연골 주사 있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그렇죠. 일주일마다 한 달에 3번 맞는 거. 맞아요. 네, 그거 치료받고 있었어요. 그 연골 주사를 꾸준히 맞아 오셨나요? 네. 그러면 맞으시기 처음에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한 번 맞으시면 그 효과가 좀 있는 게 얼마나 가나요? 그 주사를 맞으면서요. 벌써 제가 한 3, 4년 됐는데요. 네네. 그러면 3, 4년 전에는 처음에 맞으실 때 한참 좀 괜찮고 그러셨어요? 주사 맞으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아픈 게 네네. 전에보다 조금 심해진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환자분들이 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 진행되면 처음에는 네. 연골 주사 맞으면 한 1년 정도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연골 주사 맞으면 그때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네. 엑스레이 검사는 해보셨나요? 무슨 검사요? 엑스레이 검사. 네. 뭐라 엑스레이는 찍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던가요?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그래요. 그 관절이 뼈가 많이 윗뼈하고 아랫뼈하고 많이 붙었다 그러던가요? 이제 많이 이렇게 붙는 게 아직은 다 아주 붙지는 않고 약간 사이가 떨어졌는데 다 붙지는 않았는데. 이제 좀 그 사이가 좁아졌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면 1년에 네. 한 번 정도 정기 검진을 하시면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속도가 되는지 이런 걸 측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연골 주사 치료나 보존적인 치료를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관절염이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중간에 다른 동반되는 반월상 연골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또 그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네. 주치의 선생님 보시고 이런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말씀을 들으셨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네. 것처럼 계속 연골 주사만 맞으셔서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무릎 안쪽에 관절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고
그보다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건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내 뼈가 튼튼한지 아니면 엑스레이에선 정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뼈가 망가져서 지금 재생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그동안에 엑스레이 검사만 해보시고 정밀 검사를 안 해보셨다 그러면 네. MRI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해보시면 내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재생 네. 능력이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그렇게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어머니 혹시 또 다른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다른 의견은 없는지 한번 궁금하시다면 찾아보시고 좀 검사 결과지 잘 챙겨서 전문 병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희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전화 연결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다양한 치료법들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치료법 가운데 줄기세포 이식술 역시 비수술 치료법으로 원장님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줄기세포 이식술은 말 그대로 저희가 설명은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수술과 비수술의 약간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손상된 연골을 정확하게 위치와 크기를 파악한 후에 여기에 내시경을 통해서 또는 최소절개를 통해서 직접 병변 부위에 줄기세포를 도포해줘서 정상적인 연골이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런 방법들이 지금 좀 전에 전화 주신 환자분 어머님처럼 인공관절 수술에 거부감 있으신 분들한테는 대체 치료로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수술, 이제 절개를 해서 이제 인공관절, 이제 관절을 아예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에 비한다면 줄기세포 이식술도 여러모로 부담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밖에 다양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그 지금 말씀드린 줄기세포 이식술의 특징은 가장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관절을 절삭하거나 깎아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킨다. 연골 구조를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는 장점이 가장 크겠고요. 네. 나이와 손상 정도에 관계없이 연골 재생 능력이 탁월하다. 그리고 여러 주사 치료처럼 여러 번 주사를 맞는 것보다 한 번의 시술로도 연골 재생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술 시간이 비교적 짧아서요. 관절경을 통해서 시술하거나 아니면 최소절개를 하더라도 한 30분 정도면 시술이 끝날 정도로 간단하게 시술이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성 퇴행성 관절염 환자나 또는 만성 내과 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환자에서도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0분 정도의 빠른 치료 시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고령이신 분들, 그리고 또 다른 지병이 있으시더라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치료법이 바로 줄기세포 이식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일까요? 저희가 보통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의 적응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연골 손상이 있는 분들 대부분이 적응증이 될 수 있고요.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나 또는 젊은 나이에서 관절연골 손상 환자가 있거나 또는 박리성 골연골염이라고 뼈에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그 병이 있는데 이런 병은 젊었을 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한테는 1차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고요. 다른 치료나 시술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고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환자분들도 줄기세포 이식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이지만 거부감이 심한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줄기세포 이식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령 환자나 만성 내과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큰 마취나 또는 큰 수술, 출혈이 많은 수술이 힘들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면 실제로 연골이 회복이 될까, 재생이 될까 많이들 궁금하시죠?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원장님?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사례가 실제 시술 사례인데요. 네. 시술 전에 보시면 대퇴골 내과에 그 뼈 연골 결손이 한 2.5cm 정도 크게 관찰되고 있는데 네. 하얗게 보이는 게 연골이고 노랗게 보이는 건 연골을 받치고 있는 뼈인데 이미 아이고. 뼈가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시술을 가운데 사진을 보면 그 분홍색 젤리 같은 줄기세포, 동종 줄기세포 그 배양액을 도포해 주는 사진이 보이고요. 네. 시술 후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관절경을 봤을 때는 동일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연골이 거의 주변 조직과 정상으로
대체 차이가 없는 정상 조직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매끈해졌습니다. 실제 회복하는 치료 과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줄기세포 이식술 실제로 치료 받으신 분 계실까 네, 궁금하실 네. 것 같아요. 우리 70세 어머님께서 치료 받으셨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줄기세포 이식술의 적응증 중에 그 고령이나 또는 만성질환 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한테 적응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7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을 받으셨고 연골 주사 치료 계속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어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시고 이제 저희 병원으로 오셨다가 연골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하셨는데 줄기세포 시술하기 전에 보면 연골이 손상이 이제 명확하게 확인이 돼 있고 정상 연골과 그 손상된 연골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데 시술 14개월 후에 다시 보시면 와. 네, 연골이 정상과 비슷한 연골 조직으로 재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던 우리 70세 어머님 줄기세포 이식술 받고 회복 잘 되신 사례 살펴봤고요. 다음은 조금 젊은 남성분이십니다. 우리 56세 아버님께서도 받으셨군요. 네. 예. 이 환자분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많이 진행되신 분이었는데요. 56세 환자분이셨고 특징적으로 그 내반 변형, 옷자다리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임상적으로는 옷자다리가 동반되면 퇴행성 관절염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두세 배 빠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네. 이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술 전에 보면 퇴행성 관절염 말기, 연골이 거의 손상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는데 경골 근입을 절골술과 줄기세포 이식술을 같이 병행했을 때 12개월 지난 후에 보면 대퇴골 뇌가 그 연골 결선이 많이 안정화돼 있고 어느 정도는 연골이 재생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저 68세예요. 68세 어머님. 예, 원장님과 직접 어떻게 아프고 또 불편하신지 말씀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근데- 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제가 지금 양쪽 무릎이 아파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주사를 2번 맞았거든요. 네, 2023년도 한 11월 달쯤에 네, 한 번 맞고요. 11월에 네, 그리고 3일 전에 한 번 맞았어요. 3일 전에 한 네, 번 네. 더. 예. 네, 근데 제가 이게 맞고 집에 왔는데 맞은 날은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오른쪽 무릎 네, 여기 걸을 수가 없이 아픈 거예요. 네. 아유, 예. 맞은 날은 괜찮았는데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건지 다시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는지 네. 네.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아, 네. TV를 보다가 네. 예, 제가 이렇게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병원 가려고. 아, 예. 그 네. 주사 맞으신 게 어떤 주사 맞으셨는지는 기억하세요? 아니요, 제가 그 엑스레이를 찍었더니요. 네. 그 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릎이. 네. 일기인데 제가 이렇게 내려다닐 때, 계단 내려다니고, 네. 좀 많이 걸으면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네네. 갔는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주사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연골이 더디에, 뭐라 그래야 되나? 더디에 상하지 않게? 예, 연골을 조금 보존할 수 있게. 네네네네네. 네. 몇 번 맞는 주사라 그러던가요? 아니요, 6개월에 한 번요. 6개월에 한 번요. 6개월에 한 네. 번. 제가 봤을 때는 환자분 PDRN 주사라고 이제 DNA 주사라는 걸 맞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주사가 특징적으로 주사 맞고 하루 이틀 정도의 염증 반응을 좀 그 심하게 유발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지금 무릎 주변에 열감이 느껴지시거나 그러지는 않은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그렇진 같아요. 않고요. 네네. 하루 이틀 정도 더 경과를 지켜보시고 만약에 증상이 계속 심해지고 무릎이 계속 붓는 것 같다 그러시면 네.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루 이틀 지났는데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 싶으시면 약이 흡수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네. 제가 양쪽 다 맞았거든요. 네. 근데 왼쪽은 괜찮은데 지금 네. 오른쪽이 이런데 한쪽만 아프시군요. 네, 그게 이제 한쪽만요. 그러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네.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서 혈관을 건드리거나 그러면 무릎 안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주사 들어가는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에도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며칠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저는 집 나이로 78세예요. 78세, 이제 80대를 막 향해 달려가고 계신데요. 네. 무릎 많이 불편하시죠? 아, 저는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엑스레이 상으로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아이고. 아. 네. 근데 저는 통증을 느끼진 않아요. 네. 아, 예. 아프고 쑤시거나 아프진 않는데, 이제 걷는데 좀 무릎에 힘이 없고, 뒤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 걸 못해요. 아. 그래서 뒤로 내려가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네. 그런데 지금 제 다리가 많이 변형이 돼서 옷자도 됐거든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요.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 4기니까 무조건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아, 예. 제가 여태까지 진료 봐온 환자들 중에도 예. 이건 정말 어떻게 걸어 다니시나 하는 무릎으로 그냥 통증 없이 걸어 다니신 분도 많고요. 아, 그래요. 네, 무릎이 20, 30도밖에 안 움직이는데도 그냥 나는 약 먹고 버틴다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닌데 단 지금처럼 일상생활에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 환자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단을 거꾸로 내려오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위험이 제일 많을까요? 아유, 그래서. 그렇죠. 뒤로 가는 건 좀 자제하고. 맞아요. 한 발씩 못 오른발로 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넘어지실 수가 제가- 있거든요. 아, 제가. 넘어지시면 운이 좋아서 골절이 생기면 골절이야 치료하면 되지만 머리가 깨지면 큰일이 예. 나거든요. 예, 그래, 위험하죠.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자다리 변형이 심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지면 예.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무릎이 아파서 생기는 문제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맞아요. 네네. 아,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저는 우선 아프진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환자분들은 수술이 아파서 수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무릎 관절은 사실은 약간 좀 무딘 뭐라 그럴까 그 일꾼 같은 스타일이라 노동자 같은 스타일이라 아파도 참고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네요. 허리는 예. 한번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터지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 예. 바로 가시지만 무릎 관절은 천천히 망가지기 때문에 무릎이 안쪽으로 90도 휘거나 바깥쪽으로 90도가 휘어도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금은 예전에 저희가 못 살던 나라나 아주 후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면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 너무 많아서 네. 낙상이나 다른 후유증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아프지 않더라도 인공관절 수술은 하시는 걸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